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뻔뻔한 배신자, 정치 검사, 조난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 무혐의 조만간 보고 새 내관된 합동감찰, 이런 보도가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명숙 사건이라고 하면 한명숙 전 총리님이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이죠. 한명숙 전 총리님이 명백히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대놓고 막고 있는 게 검찰인 겁니다. 이르면 내일 조난관 씨가 무혐의 처분을 확정해서 법무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관한 합동 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4명 중에 10명이 불기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친정부 성향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선 고검장 6명은 뭐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친정부 성향이라고 하는데 왜 대놓고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쏙 빼놓고 마치 객관적인 검사인 것처럼 묘사해 놓는지 모르겠고요. 저들은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옹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왜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포장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또다시 대검의 결론을 거부하기는 힘들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건데 결국엔 이렇게 여론 형성을 해서 박범계 장관이 부담감을 느끼도록 언론에서 계속해서 서포트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최근 이문정 검사는 재소자분들께 미안하다, 만장일치 아님에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문정 검사는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죠. 조선일보 언론에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됐는지, 왜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저 단독이 터지면 그 단독에 대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보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지금처럼 외부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 각서까지 쓰기로 했는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전했는지도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최근 신장식 변호사도 특수부 검사들의 맞춤형 전략에 거짓 증언을 시키도록 회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 보이고 정작 저런 짓들을 벌인 사람은 퇴직 후에 부귀영화까지 누리고 있다며 저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당연히 잔인하게 폭주하게 되고 후안 묻히는 기본값이고 염치를 모르는 권력은 오만해진다고, 그렇게 검찰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이문정 검사를 향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정말 흔치 않은 진해영 검사, 서지영 검사를 비롯해서 정말 몇 안 되는 검사입니다. 특히 검찰의 최상층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데 최상층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본인도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윗사람들한텐 철저히 따르고 또 나간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철저히 따르고 있죠.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깨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시민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에서도 모해위증 무혐의를 두고 검찰개혁 이후 재확인했다라고 강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할 이유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유일한 해결 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검찰과 거기에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된 사건이라는 거죠.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박형준 씨가 정권 교체 위에 오세훈, 안철수 빨리 결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단일화에 결단을 내려라.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부산을 살리는 선거라는 국민의 기대를 절절히 느낀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부산을 살려야죠. LCT뿐만 아니라 딸 홍대 의혹, 불법 사찰 의혹 등 여러 가지가 터졌는데 무슨 염치로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역시나 네티즌들도 박형준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박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LCT 40억 의혹뿐만 아니라 MB 정부 당시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문제 제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MB 정부 당시 첫 수석급 홍보 기획관인데 당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거치며 MB 정부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죠. 그때 홍보 기획관으로 등장한 게 박형준 씨였고요. 당시 언론은 박형준 씨를 한나라당 내에 손꼽히는 전략 이론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기 시절 방송계는 암흑의 시기를 겪게 되었죠. 임명장을 받고 나서 한 달 뒤 정현주 KBS 사장 해임 요구안이 가결됐고 KBS 이사회에서 정현주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떠한 반성도 없었죠. MBC에선 PD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불법으로 드러날 걸 청와대가 몰랐을 리도 없는데 밀어붙였죠. 그걸 누가 주도했을까요? 당시 YTN에선 대규모 해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6명의 해직 기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8일 돌발 영상 때문에 구본홍 사장은 8월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요. 1988년 노무현 의원의 육성이 나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이 나가고 기타 치는 모습이 나갔다고 위에서 난리가 났다는 폭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란 평가를 받던 배석규 전무가 YTN 사장에 올랐다고 하네요. 게다가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 또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이뤄진 최악의 언론계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오늘날 종편을 만들어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심지어 용산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침을 경찰청에 내렸던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왜 지금 박형준 씨가 홍보기획관 시절 일어났던 방송 장악 사태에 대해선 어떠한 얘기도 없는지, 언론에선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했는데 여기에다 대고 언론에선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짓들을 하기 전에 박형준 씨의 저런 만행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고 문제 제기를 하라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의 위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완전히 참패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